자,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진도 나갑니다. 책은 5쪽이에요. 책은 5쪽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역사 얘기하고 끝이 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중보건학에서 배운 것보다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하이진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세요? 그치? 갈렌이라는 사람. 갈렌 위에 누구 썼었죠? 그치?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을 그대로 도입해서 완성시킨 사람 갈렌. 갈렌은 그것뿐이 아니라 하이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하이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신화에 아폴로의 아들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앰뷸런스 차 지나갈 때 그 뒤에 그림 문양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가 있고 여기에 뱀이 이렇게 꽈리가 아니라 뱀이 휘어 감기는 그런 지팡이. 예, 그 지팡이의 대표적인 게 이제 아스클레피우스거든요. 의학의 신이에요. 근데 이분의 딸이 헤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유래된 게 하이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이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렌 또는 갈렌 유수에 의해서 처음 사용됐고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장자라는 사람이 또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도 외워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에서 제가 3개의 단어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위생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학이라는 게 있어요. 공중위생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중보건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개의 단어를 합쳐 줄 건데, 하이진 하면은 위생학.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자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갈렌에 얘기했던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 중에 또 거기 앞에 공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위생학은 개인의 위생을 얘기하지만, 공중위생학은 공중, 많은 사람, 무리들의 위생학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공중보건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공중위생학은 솔직히 환경 쪽이에요. 환경에서도 이학적 환경,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공중위생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공중보건학이라는 거는 물리뿐이 아니라 심리적인 환경, 뭐 사회적인 환경 이런 거까지 모두 신경 쓰는 게 공중보건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얘네 3개의 개념의 대소를 보시면 가장 위생학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 공중위생학, 그리고 얘보다 더 큰 개념이 공중보건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배우는 게 이렇게 큰 개념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말이 써 있을 겁니다. 자, 방가로 3번을 보세요. 위생학은 환경위생에 중점을 둔 개인위생이 추가되며, 네, 개인위생입니다. 그런데 인간 집단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다루는 학문이 공중위생학. 그래서 여기는 이학적 환경위생이 추가된다. 이학적이라는 것은 물리적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공중보건학은 여기에 사회과학적 접근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사회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 더 심하면 심리적인 환경까지도 포함이 되는 게 공중보건학이다. 그래서 훨씬 포괄적인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보건지표의 구분.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다 배운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구분을 한 건데, 하나는 이제 사망 수준에 관한 지표예요. 사망 수준. 그래서 조사망률, 영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비례 사망 지수, 비례 사망률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갖고 이거 낯선데?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질병 이완 수준에 관한 지표. 그래서 발생률, 유병률, 발병률, 치명률까지. 이 중에서 우리 공중보건학에서는 발생률과 발병률을 구분하자라고도 얘기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있죠. 우리가 호텔에 놀러 갔어요.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준 점심을 먹고 모두 식중독에 걸렸어. 그러면 발생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발병률을 구하라 그랬어? 옳지. 발병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위험에 노출된 인구 수분에 그 병에 걸린 사람. 이걸 우리 발병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4개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 재생산 수준에 관한 지표가 이제 보통 출생률, 일반 출생률. 특히 보통 출생률하고 일반 출생률은 좀 기억을 하자라고 표현했었고요. 이거 기억이 안 나실까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통 출생률 하면은 조출생률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조출생률은 뭐분의 중앙 인구 수분의 세로
태어난 아이의 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는 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제는 이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돼. 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성별, 연령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두 지역을 직접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비교가 가능하냐면 표준화시키면 두 지역을 비교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반면에 일반 출산율이요. 자, 일반 출산율은 분모에 뭐라 그러셨어요? 가인, 연령, 여성인구 수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성인구 수분에 그다음에 태어난 아이의 수예요. 자, 그래서 분모에 연령 찍었고 여성 찍었으니까 얘는 뭐예요? 성별, 연령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얘는 받는 겁니다. 결국 얘는 일반 출산율은 두 지역에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라고도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조출생률보다는 일반 출산율이 훨씬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알아두시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모두 인구 재생산 수준에 관한 지표다.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합계 출산율, 총 재생산율, 순 재생산율. 얘도 좀 기억을 하시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한 번만. 자, 한 명의 여자가 평생 동안 낳은 아이의 수 하면 뭐예요? 그치? 합계 출산율이지. 그러면 총 재생산율은요? 한 명의 여자가 평생 동안 낳은 여자아이의 수. 그쵸? 순 재생산율은 한 명의 여자가 평생 동안 낳은 여자아이 수가 맞긴 맞는데 이때 사망률을 고려한 거죠. 모성의 사망률을 고려한 거를 순재생산율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1보다 크면 확대, 1이면 똑같은 거죠. 엄마 세대나 딸 세대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1보다 작으면 축소 재생산이라고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하여튼 인구 재생산 다 배웠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의료시설 활용 수준에 따른 지표. 그래서 병상 이용률, 병상 회전율, 평균 재원 일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통계하면 또 나올 거니까 좀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대놓고 가르쳐 드린 적은 없지만 보건 수준 관련 사회경제적 지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구 증가율, 국민소득 부양비. 예, 이런 것들을 사회경제적 지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건 수준을 직접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옆으로 쭉 가시면 건강 증진에 영향을 주는 자원의 지표로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결국 자, 국민소득이 높아. 그러면 건강 증진 수준이 높겠구나라고 본다는 거죠. 자, 부양비가 높아. 그럼 건강 수준이 좀 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보건 수준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지표다. 그래서 문제가 만약 대놓고 이렇게 나오면 답은 쓸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인구 재생산 수준에 관한 지표가 아닌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신경 써주시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시나요? WHO가 자, 국가 간의 비교를 하려면 3대 지표를 비교해라 라고 얘기한 거. 이건 아주 상식입니다. 하나가 조 사망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대